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201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네, 자 부제 라버는 데이터, 마버는 업무 욕심이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급하게 편해서 이틀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청하셨으니까 만듭니다. 좀 급하게 만들어서 약간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내용 위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를 전적으로 믿고 더블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좀 변화를 추구하는 준우플로입니다. 네.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똑같으면 좀 이제 듣는 분들이 너무 지겹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각철용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이 더블로 가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도 다 더블로 되시고 한 군데가 아니라 이제 자소서 쓰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문항에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더블로 가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분석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초인가요? 상반기 때 토지주택공사 만든 걸 보니까 약간 문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걸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 아주 잘 요청 주셨고요. 예. 일단은 지금 라라마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율 혹은 타협점을 제시하였는지 그 이유는 했고요. 라버는. 그리고 마버는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 자, 베푸주세요.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다. 자, 알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100자, 200자가 아니라 150자가 아니라 더블로 가셔야 됩니다. 자, 400자, 300자 이상은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조율 및 타협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데이터다. 자, 데이터는 뭐냐? 조직의 현황. 내가 어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현황 자료가 명확해야 타부서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너는 말로만 일을 하는 애냐? 내가 어떻게 네 하는 말만 믿고 내가 너랑 타협을 할 수 있겠냐? 이 텐션으로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실무자로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상급자가 모두 여러분의 편이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자기가 이거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의사결정이 느린 이 상급자들은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조직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공격적 인정받기 위해서 공격적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파트의 같은 파트든 단 바로 위에 바로 같은 파트의 책임자나 팀장급마저도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이런 아이디어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같은 팀 다른 부서 뭐 이제 뭐 재무부 일반적으로 돈 쓰는 부서니까 뭐 총무부라든지 이런 재무부 이런데 내가 자금을 예산이나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할 때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에서 너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줄 거냐를 물어보는 문항이라 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대학교 때나 이제 그런 관련 사회 활동을 했을 때 데이터 기반으로 했느냐 발표치세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다가 어디 봅시다. 팩트 기반의 데이터다. 예. 좀 길게 썼는데 핵심은 팩트 기반의 데이터다. 자, 라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너가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조직에서는 부서 간 파트 내부에서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돌이 많습니다. 자, 타 부서에서 요청한 건을 정치적인 것이든 업무적인 자원 부족이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내 그렇게 합시다. 예스맨 및 그런 예스 부서는 절대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결해줄 실무형 인재인가가 궁금한 문항이고요. 그것은 곧 팩트 기반의 데이터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팩트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타협점을 찾았다. 그 상대방한테도 다짜고 쫓아가서 내가 이거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전체 현황을 보여주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거기 안에서 말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관철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 된 걸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네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네 말로 때우는 거지 내가 이거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판단하냐? 너는 이런 현황 조사 제대로 안 했구나. 나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런 마무리, 이런 과정을 많이 했는가. 자, 이 과정을 더블로 갔는가. 자, 더블로 갔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일반적인 이 접근에서 내가 타협점이라고 하니까, 내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뭐 원만하게 관계를 가져서, 뭐 밥도 자주 먹고, 뭐 소통도 하고, 그 상대방의 그 내용에도 귀를 기울였다라는 컨셉으로 이 자소서 문항 접근했을 거다. 자, 여러분들 뜨끔하셨나요? 저도 그랬고 일반적인 그 학생 기준에서 자소서 쓸 때 대부분의 친구분들이 이런 문항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거는 나는 잘 듣는 타입이고 뭐 헌신적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그거 관련돼서 뭔가 안 된다고만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다. 자,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대학교 때 추진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뭐 아르바이트든 뭐 어떤 조직 인턴이든 아니면 전 회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동료들이 있을 때 그런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했던 노력 결국에는 이 과정의 결과물로 정확한 현황 자료와 데이터가 더블로 나오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일 못하는 실무자들은 그냥 더블로 안 나오고 100자, 200자만, 150자만 나올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블로 가서 300자 이상이 나오는 거다. 야, 자, 이 문항에서 마저도 이런 부분이 300자 이상으로 들어가는 지원자가 제대로 이 문항의 내재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거 관련돼서 조율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데이터랑 이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타협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는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때 뭐 프로젝트 하면서 그냥 말로 따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상대방 얘기 잘 듣고 그거 적어가지고 그 반영하는 식의 타협점을 닦고 아니면 뭐 술을 먹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의 타협이 아닙니다. 조직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팩트 기반의 데이터, 어디서 뭐 구글링 찾아가지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돼서 되는 게임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실제 현황 조사 자료에 팩트 사실 기반으로 보고서든 근거를 들이대야 그 이해관계자가 있는 타 부서나 그 의사결정권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득,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다짜고짜 가서 그냥 이거 타협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노출되고 더블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완벽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타협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현황자를 바탕으로 무조건 내가 조사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좀 뺄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뭐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조율을 해나가는 게 타협이라는 거. 이게 타협이다, 이게. 자, 이게 타협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도입 때 뭐 이런 내용으로 글자 수를 80자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고 제 역할 뭐였다 100자 정도 써주시고 이걸 최대한 줄이고 이걸 많이 써주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일시정지학원 보시면 딱 되겠죠. 자, 이거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팩트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으로 활동들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자,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본인 책임감이 제가 이 부분 빨간색으로 했죠. 자, 어떤 부분에서가 중요하다 발표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뭐 성실함, 뭐 근면함, 그리고 내가 뭐 일찍 출근해서 뭐 이 일만큼은 꼭 챙겨서 했고 내가 부여받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해냈습니다.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을 할 거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의 본인의 책임감이다. 자, 어떤 부분에서.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감이 나타났고, 그게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에 노력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다. 자, 노력한 부분. 이것도 배워주세요. 자, 이게 더블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근데 최초의 기준을 잡을 때 어떤 부분에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명히 쓸 때 그냥 책임감이라는 거에만 이제 메모리 돼서 그 관련된 내가 책임감 있게 했었던 그런 경험들 위주로 내용을 써주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에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책임감의 다른 말은 주인의식입니다. 네, 주인의식입니다. 네, 주인인식인가? 제가 갑자기 아침 급하게 만나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주인의식을 실현하려면 업무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하고, 네, 한 가지 잡을 받았을 때, 자, 업무에 대한 욕심 이거 배우치세요. 한 가지 잡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한 사만까지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곧 책임감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책임감을 확장해서 주인의식이라고 보고요. 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한 가지 업무를 받았을 때, 네,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한 사만까지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하는 사람. 이게 가장 책임감 있게 수행했던 사례인 거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내가 이런 업무를 개선했던 업무 부분에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가장 나이스하고 베스트한 접근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재 의도를 바탕으로 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뒷장에 제가 생각하는 일을 잘한다는 사고의 흐름 바탕으로 자, 뒷장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시도 및 더 나은 업무 방법 및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 노력한 흔적. 예, 오타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던 흔적. 이것이 곧 업무 욕심인 거고, 자, 다시 이것은 곧 업무 프로세스 개선인 거고, 내가 새로운 업무 시도 및 더 나은 프로세스 방법이나 해결만 찾았던 거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거고, 이것은 결국 이것이 되기 위해선 반대로 업무적 욕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활동인 거고, 업무적 욕심이라의 반대말은 결국 주인의식이고, 주인의식의 궁극적인 방향은 책임감이다. 자, 역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임감 딱 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마무리에 있는 사고나 이런 걸 함으로써 이미 내 책임감은 발현이 되었다라는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뒤에서 말했던 기본적인 이제 성격상의 장단점, 업무 성격상의 장단점을 풀어낼 때 결국 일을 잘한다는 거에 대한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이 부분, 업무 영역에 대한 욕심, 이게 책임감이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책임감이고요. 자, 이런 다 중간중간 단어들, 내가 통제를 했던 경험, 이것도 책임감이다. 자, 오타자도 용납하지 않았던 완벽을 추구했던 것도 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고,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것과 더 잘했으면 방법 없을까 고민했던 것도 책임감이고, 이걸 바탕으로 프로세스 개선이 변화 시도했던 해서 개인 시간까지 확보했던 것도 결국 나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나의 업무 욕심에 따른 자기 개발했고, 업무 역량 강화 통해서 변화 트렌드에 맞게 자기 주도를 하는 것도 책임감이다. 자, 결국에는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뒷장에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의 사고를 하고 내가 사고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특히 그런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많이 해서 내가 했었던 이력들이 결국에는 책임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냥 뭐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거는 제가 이런 말했던 마무리의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자소서라는 거는 제가 이런 경험 한 게 없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런 경험을 한 것처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결국 이 내용, 이렇게 해결방을 찾아내기 노력한 흔적이 더블로 갈수록 합격선에 가까워지는 자소서 쓴 거다. 자,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결국 노력한 부분, 책임감 역할 수행하기 노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입이나 중간어 이거에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항에서는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인 책임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어떤 대학교 때나 그 현재 취업하기 전 단계까지 여러 가지 경험 안에서 이런 경험으로, 이런 노력한 흔적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보여줬구나를 입증하는 문항인 거다. 자, 근데 대부분의 이제 쓰실 때는 내가 그냥 팀이나 어떤 소속되는 단체에서 그냥 누구든 챙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놓칠 만한 일이었는데 내가 굳이 챙겨서 아주 착하게 챙겨서 이거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더 챙겨서 했다. 이런 관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 지우세요. 그게 썼으면. 자, 이제 이런 흐름으로 쓰시고, 이거, 여기도 뭐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많이들 쓰실 텐데요. 제가,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지금이나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도 더블로 갔으면 합니다. 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